동국 문헌록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왕의 계보를 보다 보니까 어, 조선에도 그 마천루의 저주, 그러니까 아주 고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늘의 죄를 입는 뭐 그러한 마천루의 저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조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한양에 이제 도성을 지을 때 정도전이 이렇게 이제 그 도성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도전도 이방원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개경에 있는 귀족들의 그 재산을 몰수를 해서 아마 이제 한양에다가 도성을 지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러한 처음 시초가 중국의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어, 처음에 이제 전국을 통일을 하고 이제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전국에 있는 귀족들을 모두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귀족들의 도시를 건설을 해서 이 전국을 이제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도성을 새로 옮기는 게 그 시초가 바로 진시황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유지가 되다가 임진왜란 때 이제 도성이 모두 불이 타죠. 경복궁도 잿더미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선조 때인데, 이제 선조가 이제 광해군에게 선의를 하면서 광해군이 한양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묘, 창덕궁, 이렇게 여러 도성들을 광해군이 하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민심이 따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인조반정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게 아마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너무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러한 건축을 행하는 바람에 그러한 민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광해시, 선조의 두 번째 아들, 어머니는 공빈 김씨, 처음에 군에 봉해졌다. 세자 무신 2월에 선의를 받았는데 혼란함이 매우 날마다 심해져서 모우를 유폐하였고, 계년에 이르러 인조반정이 일어나 교동에 유폐되었다. 정축년에 제주로 유배를 갔다. 신사년 7월 1일에 나이 67세에 죽었다. 광해군이 뭐 다른 왕 아무리 못했다고 해도 다른 왕에 비해 그렇게 못하거나 아주 나쁜 왕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이렇게 종묘, 창덕궁 뭐 이러한 건축을 너무 이른 시기에 하다 보니까 민심을 잃게 돼서 이렇게 왕위를 빼앗겼고, 또한 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묘를 지을 때 자신도 이곳에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끝내는 광해군은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
정종, 정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조 시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종의 손자 장원 세자의 아들 진종에게 진종을 이었다. 임신 9월 22일 해경궁 홍씨가 낳았다. 병신 3월 10일 즉위하였고 경신 6월 28일에 승하하였으니 제2 24년 춘추 49에 일남일녀를 두었다. 능은 건능이다. 영종조 시대, 조선시대의 가장 빛나는 문화의 융숭한 시기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정조 때부터 가렴주구라는 그러한 풍습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예전에는 이제 어느 관리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적으로 했다고 하면 정조 때부터 공적으로 그러한 가렴주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화성을 짓고 화성에 행차를 하는 그러한 비용들이 아마도 너무 과도해가지고 조선이 풍습이 바뀌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조 시대에 보면 정약용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데 이렇게 대신의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그리고 서영보, 이 정약용과 서영보의 일화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 두 분은 같이 이제 규장가게에서 같은 동료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모두 이제 정주의 총애를 받았는데 서영보는 관찰사로 나가서 조금 가렴주구를 하는 그러한 관리로 악명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나가가지고 이 서영보를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영보가 이제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눈치를 주죠. 야, 내가 개인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왕이 시켜서 그래.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고 끝내자라고 이렇게 타일렀는데 정약용이 좀 강직해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악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약용과 서영보의 일화를 보면 정조가 자기 측근들에게 이렇게 가서 가렴주구를 하라고 이렇게 조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풍습이 생겨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1800년에 이제 정조가 죽고 이제 1800 한 60년대에 이제 고종 시대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에 불탄 경복궁이 고종 때까지도 폐허로 남아 있었다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한데 어쨌든 간에 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화폐를 발행하고 해서 나라가 이제 거덜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바늘하나 꽂을 땅이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게 이제 경복궁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조선의 마천루의 저주인데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지었던 종묘, 창덕궁,
경복궁 이제 이러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문화재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또 큰 복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현대 사회를 봐도 롯데타워가 이제 뭐 매물 저당이 잡히기도 하고, 현대의 이제 그런 105층짜리 건물을 뭐 50층으로 세 동을 만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큰 건물을 짓게 되면서 마천루의 저주가 아직도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왕들의 계보를 보면서 큰 공사를 일으켰던 왕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